리마연에서는 그동안 약해 빠진 야당,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같지도 않은 그런 명칭을 가진 그 정당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체여서 비판을 했다가 자칫 그 펀치에 맞아서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팽이와 같아서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전혀 매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욱더 망가져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매섭게 회초리로 내리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이러고 보니까 국민의힘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김종인 씨다 하는 것이죠. 김종인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봤더니 이게 조폭 두목이더라. 김종인 씨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완력을 쓰더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폭 두목이라고 한다면은 잘 됐다.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김종인 씨가 누군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러면은 아마 국민의당 또 이런 것들을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죠. 거기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당이니까 제일 먼저 볼 것이 중앙당인 것이죠. 중앙당을 이렇게 열어보면 대문에 맨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 어줍잖은 귀족 노릇하겠다 하는 말은 없는 것이죠. 그 중앙당 페이지에서 제일 앞에 메뉴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있는데 제일 앞에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있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은 얼굴만 상반신 중에 아주 짧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할까?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심통난 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정말로 아이라면 무슨 짓을 할까? 동네 남들이 공들여 키워놓은 호박마다 쫓아다니면서 말뚝을 받고 그리고 낄낄거리는 그런 그 심술 사나운 그런 성정이 엿보인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진을 보고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느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전화, 이메일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인물은 광복 이전에 출생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력은 보니까 단 4줄만 소개를 해놨는데 한국에서 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민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래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학력이 4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4줄밖에 없어서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50년대에 전라도 광주에서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구글 검색하면 많이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경력을 보면 제 경제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19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의 경력인 것을 알 수 있고 국회의원은 뜻밖에도 참 여러 번을 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5번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구글에서 또 이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그런 공인이죠.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인물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특이사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헌정사상 최초로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5번 됐다 그랬죠.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죠. 그 번호 순서대로 차례가 오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구글에서 그 5번 됐다 하는 표현은 적합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그것도 참 특이한 것이 11대 국회에서는 민주정의당 비례 이렇게 됐고 12대 민주정의당 비례 그리고 13대 이때는 민주정의당으로 지역구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이것이 딱 한 번 직접 선거를 치렀던 이제 그런 것인데 득표율은 27.1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대 민주자유당 비례 이것이 쭉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자유당 때는 성격이 다르다. 잘 살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17대 때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우리가 그냥 좌파 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좌파 정당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류상 앞으로도 쭉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잠시 2012년에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아둘 것이 그는 킹메이커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경선에서 경선 승리를 이끄는 데는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킹메이커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김종인 씨의 좀 기구하다고 할까? 운이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선 때 좀 쓰다가 바로 내쳤다 하는 것이죠. 언제 내쳤느냐?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손절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직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2012년 12월 11일 경제민주화 공약, 김종인 씨의 대표적인 공약이 이것이죠. 당신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내친 겁니다. 그래서 킹메이커는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2016년 20대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아주 시끄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색한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본인이 공천을 맡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셀프 공천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당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위반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은 뭐 말을 해봤자 그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조국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김종인 씨 보고 법정 관리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초빙됐는데 당규를 개정해서 대표이사가 됐다. 이러고 보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경우하고 참 판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야 할 겁니다. 이거 데자뷰다. 그렇죠? 당규 개정을 해서 대표이사가 됐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좀 생각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그 지위, 임무 이거하고 당대표라는 그 직위와 임무 이것을 비교를 해보자. 당대표, 지금은 당대표가 있고 국회에 원내대표가 있죠. 물론 하는 일이 나뉘어 있는데 대체로 당대표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보다는 대선 후보로서 그 사람이 그런 후보의 반열에 든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에서 키우고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그 당이 이 사람을 정당 추천을 해서 정당 추천 후보로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내세워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후보감으로 당에서 키우는가? 그건 아니죠. 이건 조국 씨가 이야기를 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정당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해봅시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정당은 아주 좋은 두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국민이 이것을 좋아서 막 여기에 이걸 사겠다 하고 몰려들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두부를 만들어야 하겠죠. 이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듭니다. 콩이 좋아야 좋은 두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콩을, 좋은 콩을 골라서 좋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인재를 키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좋은 콩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몇 가지 콩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들어온 것이 김종인 씨다. 김종인 씨는 뭐냐? 짜디 짠 소금물인 겁니다.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짜서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라는 것이 두부를 만드는데 일단 들어와서 좋은 콩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씨 자신은 스스로 자기의 입지를 굳히면 안 되는 겁니다. 두부를 만들고 나서는 폐수로 버려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비대위 조직에 선남 선녀를 모아서 친위대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한간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남 선녀라는 것이 젊다 하는 특징은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선남 선녀를 모아서 주위에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김종인 대망론이라는 것이 몇 차례 언론에 올랐습니다. 김종인 씨가 대선을 노리고 있다.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거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치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단 이야기가 나오면 없는 이야기로는 될 수 없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좋은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김종인 씨는 간수다. 소금물이다. 그러면 만일 김종인 씨가 이 길을 계속 밀어간다면 조국 씨가 말했듯이 그렇게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진다면 그러면 지금 당헌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이렇게 해놨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나올 두부는 어떤 두부냐? 콩두부가 아니고 간수두부다. 그걸 두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수를 졸여서 만든 그런 걸 제품으로 내놓으면 국민은 절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선택하지 않겠죠. 거기서 나온 이 먹지 못할 간수두부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가서는 누구나 제 욕심만 부리면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만불손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다면 차라리 간수두부는 출시하지 않는 게 어떠냐. 문 닫아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낙연 씨라는 사람은 호남산 콩을 고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찬 씨는 충청도산 콩을 고집을 하죠. 콩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 그 둘 다 우리 국산이니까 괜찮다. 한국산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콩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전라도나 충청도 콩을 고집하는 거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대선 후보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대선 후보는 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대한민국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국산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충청도산, 전라도산만 되고 강원도산은 안 되는 거다. 이거 문제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는 아니, 콩도 아니고 간수로 두부를 만들겠다. 나온 보도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다. 사실 간수두부를 정말 만들 것 같다 하는 것이, 일단 총선이 끝났고, 그러면은 어떻든 원래 있던 식구들을 다 모아서 힘을 키우고 단합하고 또 나아갈 길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이것을 원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광복 이전에 태어난 김종인이라는 그 간수가 간수두부를 만들겠다. 정말 그런 것처럼 자꾸 보인다. 걱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당에서 한 가지 딱 내건 구호가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중앙당은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한다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야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김종인 씨가 조폭 두목이었던가 하는 그 부분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이제 김종인 씨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도 아니고 노신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국회가 좀 그 중국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 않죠. 어떻든 가서 본관까지 가서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나자 하고 이제 전달할 것이 있어서 갔으니까 성명서 전달을 위해서 간다고 애초에 목표도 밝혔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은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대표들이 찾아왔다. 물론 이것은 국민 개인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법적 성격이 이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 같은 데서 이런 어떤 성명서라든지 하는 거에 전달식, 소위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 할 때는 최소한 반듯한 자세로 그 의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느 곳에 있는 민원실의 그 직원들도 잘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든 김종인 씨를 찾아갔더니 이제 이 방역 때문에 그 사무실로 모실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을 내려보내서 이 전달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전달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전달식을 하면은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리마연에서는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게 꼭 무슨 시위 같이 보여서 사실은 그 시위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영상을 찍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사진을 촬영한 분이 리마연의 이제 그 대표 중에 한 분으로서 양복을 단정히 입은 그런 노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의 직원, 뭐 그의 어떤 외모를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일단 체중이 한 100kg쯤 나가는 좀 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그가 와서 전화기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나는 사진 찍는 게 싫어 이러면서 말을 하자면은 전화기를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노신사한테. 그러니 몸싸움을 보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그 노신사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 갑작스러운 그 공격이라고 할까? 신체적인 어떤 침입이라고 할까? 자유의 제압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데 당혹해 했겠죠. 전화기를 압수해가지고 김종인 씨 그 직원 지가 지 손으로 그 사진 영상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그 범인으로부터 현행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자구행위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찾아간 단체의 대표들을 범인 취급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여러분도 김종인 씨를 찾아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를 찾아갔을 때 거기가 장소가 국회죠. 국회는 저희들 집이 아닙니다. 국민이 혹은 어떤 정당이 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어떤 정치 조직이, 뭐 시민단체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그것은 공무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나한테 어떤 그 혜택을 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민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공무로서 갔을 때 거기에서 김종인 씨 부하 직원, 100kg짜리 부하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그 심부름꾼으로서 내려온 것이죠. 더구나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공무 수행을 하는 도중에는 그들에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사실 그 현장에서 그 과정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CCTV를 그 파일을 받아서 역시 고소를 해서 이러한 그 폭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을 경찰의 손에 넘기십시오. 어떻든 이번에 갔던 이 노신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그 야당이라고, 죽어가는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애틋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왔다.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눅이 들었다든지 위세에 눌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측은하고 한심했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마침 또
공개를 해놓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인의 부하 100kg이 넘어 보이는 그 비대한 직원은 윽박지르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영상을 지웠다. 이거 김종인 씨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성명서가 뭔지도 모르는 이거 문맹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 직원이 이런 민원 서류는 읽지 않은 게 쌓여 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실에는 이런 민원 서류가 읽지 않은 게 이만큼 쌓여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일 안 하고 노닥노닥 거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거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 안 한답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 모양인가 했더니 비대위원장이 일 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몸무게 100kg가 넘어 보이는 김종인 부하는 내가 이거 전달받아도 보고하지 않고 폐기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정당 맞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고 위기관리하라고 불러들여 놨더니 뭐하고 있는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무게 100kg짜리 직원이 자기가 가지고 가서 보고 안 하고 폐기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완력을 자랑하는 그런 그 직원을 둬서 내려와서 국민을 윽박지르고 전화기를 압수해갖고 남의 화의를 지우고 그리고 민원서류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와봤자 보고 안 하고 지워버린다. 상당히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런 거는 정책위에다가 전달을 해서 보고체계를 밟아라. 여러분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김종인이 부하 100kg짜리한테는 국민이 지 밑에 있는 이등병으로 보이는구나. 뭔 보고체계를 밟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역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땠습니까? 광주 가서 무릎 꿇었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3.1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운동하고 광주 5.18을 이제 싸움을 붙여놓은 것이죠. 이 사람은 둘 다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간수로서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버려져야 되는 그 역할만 하고 버려져야 하는 간수가 눌러앉아서 간수두부를 내놓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부하 직원이 몸무게 100kg짜리가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만일 현행범 취급을 했다면 김종인 씨 이름으로 한번 고소고발해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직원이 국민을 상대로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한 국민의힘이 이건 폭행이죠. 폭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강제성을 띄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폭력배를 두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방은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결국 김종인 씨는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대표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 그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느냐고 할 텐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김종인이 부하가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무슨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를 어떻게 하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비판을 해도 시끄러워, 네가 더 더러워. 국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 부패했다. 사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40% 부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이 그렇다고 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너희는 더 썩었어. 무조건 더 썩었어. 더불어민주당이 90% 부패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너희는 그래도 더 썩었어. 어째서 국민의 뇌리에 이런 생각이 심어져 있는가? 이걸 바꾸는데 바로 직전에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공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김종인 씨, 그렇게 과욕을 부리더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전당대회 여름에 했어야 한다. 그런데 간수두부 내보내고 싶어서 못 나가는 것이겠죠. 김종인 씨 안 나가면 간수두부 출시하든지 아니면 선남 선녀 앞세워서 간수 아류두부 내보내겠죠. 괜찮습니다. 죽겠다고 간다면 말릴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